거창한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경험으로 어쩔 수 없이 여러 질문에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우리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한 가지 경험이나 한 가지 키워드를 여러 질문에 활용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면접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자주 활용하게 되는 그러한 한 가지 경험이 있을 것이고, 게다가 경험이 많이 없는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더 어쩔 수 없이 한 가지 경험을 계속해서 여러 질문에 적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몇 가지 주의사항들을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해한 상태에서 적용을 한다면 불필요한 걱정 없이 더 과감하고 더 편안하게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예시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해당 기업의 자기소개서 항목이 네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원 동기 항목, 도전 항목, 성격 장점 항목, 실패 항목. 근데 만약 이 네 가지 항목에 한국전자에서 인턴했던 경험을 모두 다 활용해도 되나요? 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 최소한 상황과 키워드가 상이해야 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한국전자 인턴할 때 자체적으로 A라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인턴들과 함께 어떤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선배님들하고 어떠한 외부 행사에 참여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인턴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느낀 점이라든지 배운 점이라든지 개인마다 다 상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이 다르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한 조직 안에서의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 가지 질문에 답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한국전자 인턴을 할 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황이 다르다는 것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발휘하고 있는 어떠한 강점이나 역량이나 인성적 키워드가 상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턴들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어떤 것을 실패했다. 그러면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사실 여기서의 키워드는 실패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게 키워드인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독자적으로 혼자 어떤 프로젝트를 했었어야 했는데 본인에게 주어졌던 것보다 더 높은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자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새로운 시도까지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겨냈다라고 한다면 이건 도전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같은 한국전자 안에서의 경험이지만 상황이 다르고 강조하고자 하는 키워드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인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알바를 뛰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축제 뭐 통역 알바인데 거기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지원 동기, 도전, 성격, 그다음에 실패 항목 네 가지를 다 작성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간적인 이 기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키워드를 다 발휘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래도 겹치는 이러한 경험을 한 회사에서 했다라는 부분으로 강조하고 싶다면, 상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지속적인 활동, 뭐 최소한 뭐 또 기간을 굳이 뭐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도 한 2주 이상은 돼야 두 개 항목 정도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략적인 개념으로서 말씀을 드린 거고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과연 한 조직 안에서의 경험이긴 하지만 상황도 다르고 거기서 강조하는 키워드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여러 자기소개서 질문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맘 놓고 이제 활용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인간적으로 이 네 개 항목에다가 한국전자 인턴을 도배해 버리면 내가 지금 한국전자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서울전자에 지원을 하는데 너무 약간 로열티가 떨어진 거 아니냐. 말 그대로 서울전자 지원하고 있는데 한국전자 이야기만 하면 서울전자 있는 분들이 싫어할 것 같다. 어차피 평가자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로열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서울전자에 가고자 하는지 그런 로열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서울전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비전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 별도의 항목에서 로열티를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뭐 한국전자에서만 일을 했다고 해서 지금은 서울전자 지원하면 서울전자 사람들이 싫어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러한 부분들을 걱정할 필요 없고, 방금 저는 4개 항목의 한 조직 안에서의 경험을 죄다 이야기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얘기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은 뭐 4개 항목 중에서 뭐 2개나 뭐 기껏 해봤자 3개를 쓰겠죠. 근데 어떤 부분들은 진짜 모든 항목이 한 가지 조직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 장교 전형에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장교 출신 분들, 당연히 2, 3년 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회 경험이 이제 대부분 군 생활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고 신입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이전 회사의 경험들을 많이 쓸 수 있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거기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새롭게 지원하는 그 회사에서 이전 회사를 얘기 많이 하니까 아직도 그 회사에 미련이 있나?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시가 좀 중요한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관성도 중요한 건 맞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원 동기 항목에 도전을 강조했어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도전적인 사람이라고 세팅을 하자. 그래서 모든 항목에 도전을 강조하자. 약간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 동기 항목에도 도전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성공 경험에도 다른 경험을 얘기하는 건 맞지만 또 여기서도 도전을 강조하고, 근데 설득 경험 얘기하라고 했는데 누군가를 설득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거기서도 도전을 강조해요.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는 굉장히 일관적으로 도전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 항목은 각 항목마다도 그래도 나름 평가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확한 그런 질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득 경험 같은 경우에는 도전이 키워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대인관계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갈등 관리라든지 협상 능력에 대한 부분이 키워드이기 때문에 여기서 도전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 경험을 여러 질문에 활용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 실질적으로도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상황들이 있다. 특히 이러한 전제 조건이 충족됐을 때. 하지만 한 가지 키워드를 억지로 여러 질문에 의도적으로 강조하면서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평가 의도를 벗어나는 키워드를 강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그 면접에서 이제 다른 경험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원 동기, 도전, 성격 장점, 실패 항목에다가 한국전자 이야기만 드립다 했는데 평가자가 갑자기, 저는 분명히 도전 경험 이야기하라고 하면 한국전자 걸 준비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면접관이 그 한국전자 말고 다른 경험에서도 도전한 거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평가자는 궁금한 거예요. 한 가지 어떤 상황 혹은 한 가지 이 동일한 환경뿐만 아니라 굉장히 서로 다른 환경에서도 도전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면접에서 그런 질문을 줄 수 있으면 자기소개서에서도 면접관은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한국전자는 어쨌든 어떤 상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환경이 약간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다른 경험에서 다른 조직에 있을 때 도전했던 걸 좀 보고 싶을 것 같다. 아니,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감점을 주진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자소서 평가하다가 전화 때려가지고 야 임마 너 왜 이거 한 가지 경험 다 썼어 임마, 이렇게 할 의욕도 없고,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걱정하지 마시되, 다만 면접에서는 분명히 물어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경험들에 맞춰서 준비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건 좀 주의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 왜 한 가지 경험으로 또 어쩔 수 없이 쓴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이렇게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한 가지 경험이 너무 거창한, 좀 뭐랄까, 누가 보더라도 약간 좀 먹어주는 경험인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구글에서 뭐 글로벌 인턴을 한 거지. 느낌이 나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의도적으로 계속 뭐 강조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창한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질문에서 요구하는 그 평가 키워드에 부합되는 생각과 행동을 여러분들이 성과와 함께 얼마나 담아냈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질문 의도에 부합하는 생각 행동 중심이 가장 중요하다.
있습니다. 아무리 거창한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질문 의도를 벗어난 것이면 평가자가 원하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점,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 경험으로 돌려막기를 할 것인지, 어쩔 수 없이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할 것인지, 그건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 조건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해보시고, 다만 키워드를 일관성 있게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그 유사한 느낌을 주는 건 좋지만 그래도 평가 의도가 더 중요하다는 점, 그 부분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고민사항 하나를 덜어드렸습니다. 취업이라는 것은 제 유튜브 영상도 보고 뭐 다른 책도 읽고 다른 선생님 조언도 듣고 굉장히 많은 노하우들을 지금 듣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머리가 터져요. 듣는 건 좋지만 듣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소화하고 버려야 돼요. 나한테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한 가지 경험을 돌려쓰지 않아요. 그냥 아저씨 그냥 맨날 이상한 얘기 하니까 그냥 오늘도 그냥 의식적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이걸 버려버리세요. 그래야 다른 새로운 것들을 채울 수가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